베르, 일당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당 보고 이따가 배그하러 가지 않을까? 앞에 장애물이 있어. 부릉부릉. 해도 돼?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눈을 떴다. 지루함을 느끼는 데에는 시야를 차단하는 것만큼 효율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방향을 알 수 없는 버스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던 것일지도 모르지만, 야, 넌 멀미 안 나서 좋겠다. 나는 멀미해가지고 버스 탔을 때 눈 가리거나 그러면은 준내 멀미 더 심해지는데. 머리들 기억도 잃은 내게 떠오른 방법이 이것뿐이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래, 계속 지나가자고. 응. 덜컹덜컹. 비싼 세정제야. 베르가 큰맘 먹었다고 그랬어. 창문에 붙은 덩어리들이 스르륵 용해되면 창문 밖이 환해진다. 버스 안에 버스 안에 앉은 대부분 사람 수감자들은 가지각색의 눈빛으로 정명만 의시하고 있다. 스스로는 꽤 흉악한 장면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이들의 반응을 보아 이 도시는 이런 장면이 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봐. 한 번 떠버린 눈을 다시 감기에 미묘한 상태가 돼버렸다. 마침 신경 쓰일 정도로 수염이 자란 남자가 눈에 띄었다. 헐. 아니, 안경 낀 양반,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알아? 수염보다 눈에 띄는 것이 있었기에 말이 헛나와 보였다. 헐? 방금 벌레 양반이라고 부르려고 했지? 아, 바퀴, 다시 네. 한번 말하자면 내 이름은 그레고르요. 당신이 시계 대가리가 아니라 단테라고 불리듯이. 쓸만한 변명을 찾지 못해서 고개만 끄덕였다. 기사 양반,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내 이름은 카론이요. 카론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당신이 벌레 양반이 아니라 그레고르라고 불리듯이. 귀여워. 한 방 먹었군, 그레고르. 본전도 못 건졌네. 베르가 말했어. 수감자들은 사구로 간다. 방금 사구라고 말했는가? 사구가 왜? 그곳은 연두낭자의 출신지로 유명하지. 영웅의 발자취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네. 아까부터 시끄럽게 쫑알쫑알. 그레고르 성우님도 아는 분이라고요? 누구요? 입 다물고 조용히 좀 가지. 나는 아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네만. 말 대답하지 말라고. 이봐요. 본인이 더 시끄럽다는 건 알아요? 에? 진짜요? 그레고르 성우님이 대인이라고요? 죽어도 살아난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건 아니야. 한 번만 더 주둥이 놀려봐. 옳은 말을 했는데도 돌아오는 게 폭력이라니. 수준 알만하네요. 말려야 하는 걸까? 관리자의 위험이라던가 권위를 보여줘야 할 시기인 걸까? 어렴풋이 남은 기억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지나친 흥분은 모분조도 왜? 모가지를 분질러야 조용해지지. 도야지 같은 새끼들. 모분조도. 어머. 이유 없는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다네. 그대는 내가 응징하지. 어머. 아, 이럴 줄 알았어. 옷에 피가 튀었잖아. 저기, 꼭 내 옆에서 싸워야겠어? 이런 미치.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목적지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셋이나 죽었다. 그것도 자기들끼리. 이거 잠깐 한눈이라도 팔려고 하면 사고를 치는군. 너희 넷 이번 달 버스 청소다. 처분은 너무 초딩 아니야? 어째서 본인은 정의를 구현했을 뿐인 것을. 잠깐! 내 옷 빨래도 포함시켜줘. 피는 와인이랑은 다르게 잘 안 빠진단 말이야. 비싼 건데. 아무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청소당번들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죽었는데 청소당번 가능한 거냐고. 당연히 이자들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까? 하지만 정작 부하를 담당하는 나는 어떻게 되살리는지도 모르는데. 단테, 시계를 돌려주시겠습니까? 시계를 돌리라고? 그런 모양새면 어리둥절한 표정이라는 건가?
기억해두죠. 파우스트 씨. 베르길리우스가 귀찮다는 듯 파우스트에게 고개짓을 하며 나를 가리킨다. 파우스트도 작게 한숨을 쉬긴 했지만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듯 자리로 처음 다가왔다. 만났던 날에도 당신이 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단테. 그때는 본능으로 해냈던 거겠지만. 자, 다시 해보죠. 눈을 감으세요. 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야를 차단하는 것은 아까도 했었지. 파우스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이유도 없었다. 준내 아프다며. 사실 문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러나 당신에게만 보이죠. 왜냐하면 당신의 하늘엔 별이 지지 않았으니까. 문득 시야에 빛이 새어 들어온다는 감각을 느꼈다. 눈을 뜨는 감각으로 빛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는 나 혼자만 있었고 시야 앞에서는 거대한 문이 놓여져 있었다. 모습이 썩 보기에 좋지는 않았다. 문 너머로는 지독한 열기와 아우성이 섞여 들려온다. 끝없는 비탄과 곡성을 잠시 듣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아득해진다. 하지만 나는 의뢰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 문의 손잡이를 부여잡는다. 문을 잡아당기자 육중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그것은 쉬이 열렸다. 나는 문 안을 더듬거린다. 그 안에는 수천수만의 아우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나는 몇몇의 손을 붙잡는다. 각기 다른 낙인을 지닌 죄악과 내력들이 나의 손과 팔뚝위로 타고 올라옴을 느낀다. 고통을 나눌 준비가 되었나요? 그건 질문이었을까? 아니면 준비를 강요하는 말이었을까? 나는 나의 손을 잡은 죄인들을 힘껏 당긴다. 목과 머리에 끔찍한 고통이 퍼져나간다. 죽어버리고만 싶은 아픔이 언제까지고 이어진다. 근육과 뼈가 서로 뒤엉켜 괴이하게 꼬여가는 느낌이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진다. 나의 다리는 그러한 통각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단련이 되어 있지 않았고 피 웅덩이 위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있다. 그리고 나는 본다. 아픔이 진해져가는 만큼 피 웅덩이 부분에서부터 일어나는 피보라와 거품을 바닥을 흥건히 적셨던 웅덩이는 어느새 세 개의 피덩이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영겁일 것만 같은 고통이 스위치를 끄듯이 탁 없어지는 순간 피덩이는 어디론가 비행했고 붉고 두려웠던 시야는 순식간에 덜컹거리는 버스 안으로 바뀌어 있었다. 목이 베어졌다가 붙어버린 신경은 어떻지? 두근거리던가? 눈을 뜨자마자 목 부분을 매만진 히스클리프는 욕을 내씹더니 로슈에게로 다가간다. 잠깐 기껏 살려내는데 또 쌈박질을 하겠다고? 히스클리프가 돌아본다. 그의 눈동자에는 분노 외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듯하다. 어차피 살리는 게 대기 할 일 아닌가? 할 거 있으면 그 가짜는 시계대가리째로 부수기 전에 저리 짜져 있어. 잠깐만요. 단테 씨가 괴로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아이고, 말을 끝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히스클리프의 철제 몽둥이가 싱클레어의 머리를 야! 살려놨더니 또 죽여? 목숨이 꺼져가는 자의 불운한 읊조림이 들려왔다. 시계대가리, 다음번엔 널 으깰 거야. 이만하면 알아들었지? 가지가지하네. 정말 생긴 대로라더니 천박하기도 구네요. 한 번 죽어서는 만족을 못하나? 히스클리프는 방망이를 고쳐잡고 이스마엘의 메이스도 휘두러칠 준비를 마친다. 정말 말 그대로 죽었다가 깨어나도 말릴 수가 없는 사람들의 관리자가 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순간 버스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을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거 아무래도 제대로 교정해둬야겠어. 금방이라도 부딪히려던 수감자들의 제자리에 멈춰선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붉고 서늘한 시선이 싸늘하게 첫 들이온다. 번째 규칙. 버스 안에서는 무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 이 순간 이후로 이 규칙이 깨어지면 너희는 내게 제발 죽여달라고 애원하게 될 거야. 오. 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알지? 바닥에서 죽어가는 싱클레어가 바닥에서 바르작거리는 소리만 들려온다. 히스클리프는
이름이 너무 어려워. 베르길리우스를 힘껏 노려보지만 차마 손을 달지는 못했다. 단테, 미안하게 됐습니다. 시계를 한 번만 더 돌려주시죠. 그걸 또 하라고?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 고통이다. 나는 고개를 재빠르게 가로저었다. 그러자 베르길리스는 낯빛이 급격하게 바뀌더니 옅게 남아있던 웃음기조차 사라진다. 내가 아직 사과와 부탁을 하고 있을 때 문을 여는 게 좋을 텐데, 관리자 단테. 단지 아픔이 두려운 거라면, 그래서 고개를 젓는 거라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의 고통에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게 말이죠. 그럼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관리자님이 분명 거부 의사를 내비쳤던 것 같은데. 당신, 끼어드는 박자가 잘못됐군. 입사할 때 나의 상관은 네가 아니라 관리자님이라고 분명히 들었다. 관리자께서 고개를 저었다면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보는데. 그래, 보좌관께서 나서시겠단 말인가? 그렇다면 보좌관께도 충분한 의미를 전달해 주어야겠군. 붉었던 동공이 한층 더 짙어지자 서늘함은 배가 되었다. 관리자라는 게 뭘 하는 자리인지, 내가 그럴 만한 자질이 있는 자연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이상 소란이 커지는 건 막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를 되살리는 게 12를 전부 되살리는 것보단 덜 아프겠지. 오티스, 내가 시계를 돌릴게. 괜찮아. 손사래를 치면서 오티스를 말리자 베르길리스는 알아들었다는 듯 붉은 눈빛을 사그라뜨리며 말했다. 잘 생각하셨군. 관리자께서 그러시겠다면 더 말려주진 않는 거야. 씨. 사실 짜고 친 거 아니야? 돌리게 하려고? 오티스는 무언가 첨언하려는 듯 했지만 곧 입을 다물고 자세를 바로 했다. 이건 붉은 문이 보였고 뼈와 근육이 다시금 뒤엉겁고였다. 고통을 묘사하는 일은 그만두기로 했다. 어차피 제대로 형용하기도 어려우니. 살려야지 그래도. 고맙습니다. 오, 그래도 얘는 인사라도 하네. 고맙다고. 괴로운 신음을 내며 일어난 싱클레어는 내게 고개를 숙이더니 비적비적 자리로 돌아갔다. 저기! 질문이 있네! 저기! 질문이 있네! 야, 텐션 마음에 든다, 돈키호테. 돈키호테가 갑작스럽게 손을 번쩍 들었다. 첫 번째 규칙은 이해했다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나 참. 아니 그걸 왜 굳이 나서서 물어보는 거야? 베르길리우스가 서늘한 표정으로 루슈를 쳐다보았다. 마침 새로운 담배에 불을 당긴 루슈가 오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 버스 안에서 담배 피지 말긴가? 두 번째 규칙, 버스 바닥에 담배 꽁초 버리지 마. 자국 남으니까. 야, 이거는 그냥 본인이 싫은 거, 본인이 귀찮고 싫으니까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돈키호테 보고 시끄럽다고 했다. 아니에요. 저 오늘 목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조신하고 조용하고 잔잔한 상태인데요. 잠깐, 버스에 정적이 흐르면 안 되지. 엔진 소리는 어디 갔나? 캐론, 왜 속도를 안 내는 거지? 답이 없어. 메피가 배고파해. 잘 됐군.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지. 미리미리 좀 얘기하라고. 주유소라도 들리는 걸까? 차가 움직이려면 연료가 필요하지. 아까 캐론, 헤드라이트를 깜빡거려봐. 무대 조명처럼. 응, 댄스 타임이야. 잠깐. 헤드라이트까지 켜면 습격받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걸 노린 거군. 깜짝이야. 씨, 놀래라. 에이! 가진 거 다 놓고 내려. 숫자 세는 불안당. 이봐! 20이 빠졌잖아. 그럼 20초 동안은 기도나 하고 있어라. 왜 이렇게 주변에 모자란 사람들이 많은 건지. 뭐라고 했냐? 비겁하게 습격을 하다니! 틀림없는 악인들이로군! 자, 다들 내려. 아직 세계관 이해가 잘 안 되시려나? 그리고 말이야, 최대한 죽지 않을 만큼만 해줘. 알지?
아, 죽이지는 마라. 삼당에서 캠핑하면은 블루님 이제 블루파랑이 아니라 블랙파랑 되는 거임? 버스의 아가리 앞에는 여러 가지 사람의 형태가 널브러져 있다. 개 중에 의식이 있는 자도 이미 토막이 난 자도 있었다. 이윽고 그 주둥이는 전부 열리고 버스는 말 그대로 사람을 씹어먹기 시작한다. 개걸스럽게 허겁지겁. 루시우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그것들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 사이로 불안한 표정의 싱클레어가 시야에 다들 잡혔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문득 이들의 처지가 궁금해졌다. 혹시 말이야, 강제로 입사한 사람은 없지? 머리가 바뀌기 전 나는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지금의 시점만 판단하면 나 역시도 강제 입사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들이라고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었지만 싱클레어는 전곡을 찔렸다는 듯이 고개를 그래요. 숙였다. 맞아요. 이건 제 선택이죠. 전부 익숙해질 거야. 그렇지? 싱클레어 성우님 누구라고 하셨죠? 마그네슘 부족하신가요? 안경 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싱클레어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 대뇌에도 물었다. 입사하지 않았어도 했을 일이요. 저기 또 악의 무리가 달려드네. 아니, 돈 씨한테 물어본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최선의 방어는 역시 공격이지. 전투방패라고 들어봤어? 오, 레벨 올라갔어. 해오던 대로 방송을 켜겠다. 배부르게 밥을 먹은 지가 언제더라. 기계덩어리 팔자가 더 낫네. 제공되는 식사는 모두 정량이에요. 그 정도 먹어서는 기운이 안 난단 말이야. 저 멀리서 이 스크리플가 누구는 배불러서 이러고 있냐라고 외치는 것 같았지만 로자는 들리지 않는 척을 하려는 모양이다. 그러고 보니 이 버스의 연료는 피나 단백질인가봐. 엔케팔린이에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 추출했던 에너지죠. 이전 엘사 말이군요. 특이점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들었어요. 엘사가 몰락한 지금은 잔해밖에 남지 않았지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구하기가 꽤 힘들어요. 하지만 메피스토펠레스는 신체에서 엔케팔린을 강제로 추출할 수 있죠. 네. 엔케팔린은 뇌와 척수신경에서만 추출돼요. 특히나 생명 활동이 있을수록 효율이 좋.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되도록이면 죽이지 말라고 했던 거구나. 그럼 해당 부위만 먹여도 되는 거 아니야? 라기엔 피와 근육도 연료로 쓰일 수 있어요. 엔케팔린이 시동과 추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머지 생체 물질은 순항할 때 사용되죠. 엔케팔린이 되도록 천천히 소모되게 하기 위한 설계죠. 하이브리드요. 파우스트는 이후로도 대부분의 연료는 지부에서 수급해오고 항상 이런 식으로만 연료를 채울 수 없다는 부가 설명을 했지만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복잡한 문제네. 잘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고생이 많겠어. 뭘요? 파우스트는 고생하지 않는답니다. 고생은 우리가 하고 있지. 이봐, 관리자 양반 또 온다고. 그레고르 숨 넘어가네. 어이, 적당히 끝내라. 곧 손님이 방문할 거야. 베르길리우스가 버스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말했다. 손님이라니? 누구? 처음으로 가는 던전이니까 길잡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 혹시 림버스 컴퍼니에서 오신 분들 맞나요? 서성거리며 근처로 다가오는 사람이 보인다. 맞나 보네요. 버스는 막 식사를 끝내고 남은 뼈 조각을 으득으득 씹고 있던 참이었다. 담담하게 그 풍경을 바라보던 유리가 인사를 예전 해왔다. 엘사에서 근무했던 유리예요. 잘 부탁합니다. 예전 엘사라는 건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이겠군.
네. 우리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구 엘사의 옛 지부들로 향합니다. 저라면 불러도 절대 안 왔을 것 같은데. 추락한 날개라니. 분명 끝이 좋지 않았을 텐데요. 무슨 소리야? 날개고 뭐고 돈만 함께라면 뭐든 유쾌한 기억이 된다고. 거기는 아직도 괴물로 득실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괴물이 아니라 환상체요. 어쨌든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죠. 지부 가장 깊숙한 곳에 최근에 피어나기 시작한 엘사의 기술의 핵심 정수가 존재해요. 단테, 며칠 전에 내가 제안했던 걸 기억합니까? 성의를 새기게 해줄 자기들만 거라고 아는 얘기들만 말했는데. 해갖고 좀 알아듣기 어렵다고? 응, 그런 것 같아요. 정수, 황금가지를 모아온다면 그 정도는 어려운 일도 아니게 될 겁니다. 아직도 성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머리가 찌끈거려온다. 대체 나는 뭘 하려고 했던 억지로 거지? 떠올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전부 알게 될 테니까요. 담담하게 말하는 파우스트를 향해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 지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판단하자. 그 그 로보톰이라는 회사엔 엔케팔린도 남아있겠군. 아,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을 갈아 넣지 않아도 되겠네요. 거기다가 운이 좋으면 에고까지 얻을 테니 일석삼조네요. 에고? 또다시 모르는 단어가 흘러나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새로운 인물이 합류했는데 우리끼리 대화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였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나뿐만 아닌 것 같았다. 유리 씨는 무슨 일 하며 지냈나? 은근히 다정해. 그레고르는 최대한 사람 좋아 보이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새롭게 탑승한 술기에게 말을 붙여보는 것 같았다. 벌레만 아니었어도. 아쉽네. 익숙지 않은 표정에 눈꼬리가 움찔거리는 것 같아 보였지만 모르는 척하기로 내가 했다. 보아하니 그대는 해결사일 것 같소. 그들에게서는 모두 고결한 영웅의 냄새가 난다고 하더군. 유리가 얕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스마엘의 한숨이 짙게 깔려온다. 어디서 그런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해결사는 그런 영웅들이 아니에요. 초라한 봉급자의 부질없는 냄새라면 몰라도 금세 다른 밥벌이를 찾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용케 해냈군. 아직은 계약직이에요. 아하, 굳이 다시 이곳으로 기어들어온 이유도 그거였겠네요. 얘는 안 그런 척 하면서 되게 부정적이야.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서 크게 한탕이라도 치면 팀장 자리라도 주겠대요? 실적을 세우면 계약 기간은 늘어날지도 모르죠. 그렇지. 보통 계약직 시절은 실적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할 때니까. 아, 그레고르가 부질없는 목숨이네요. 좀 호감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어이, 아까부터 왜 이렇게 비꼬는 거야?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약간 말하는 게 약간 조금 약간 좀 유쾌한 과장님 느낌? 글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천지라. 유리라는 자는 그다지 타격이 없는 듯 조용히 빈 좌석을 찾아 앉았고 그레고르는 그런 유리와 이스마엘을 번갈아 보다 머리를 극적이며 자기 자리에 앉았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야. 빨리 베어드는 편이 편할 겁니다, 단테. 가론, 출발하지. 손님께서 자리에 앉았다. 메피 배 빵빵. 카룬도 빵빵. 빵빵. 저 근데 지도는 제게 있는데요. 길은 어떻게 알고 가는 건가요? 돌아오는 대답이 없어도 버스는 아랑곳 없이 속도를 그건 낸다. 말이지. 감이지. 카룬의 감. 네? 분홍머리.
카론 앞을 이상한 종이로 막는 이유가 뭐야?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그렇죠. 이 지도를 보세요. 우리가 가는 쪽은 남동쪽 방향인데. 카론은 눈앞에 들이밀어진 지도마저 모른 척 할 순 없었는데 잠시 시선을 둔다. 마음이 향하는 곳, 그곳에 진짜 길이 있을지니. 아니 그러면은 지금 길 알려달라고 부르는 의미가 없잖아. 우리는 모두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나아가야만 아우 하네. 조용히 하세요 도희 그냥 씨. 지도 보는 법도 모르는 길치라는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실 줄이야. 유리와 이스마엘 동시에 이마 짚는 모양이 서로 하필이라도 짜다온 것만 같다. 오, 우리 기사님 친구라도 생겼나 봐. 맘에 든다며. 아니 돈 쪽이 좋다고는 안 했어요. 그냥 애가 텐션이 좋네라고 했지. 분홍머리가 계속 제잘거려. 난 길을 알고 있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 앞에 또 장애물이야. 부릉부릉 할까? 아니 카론, 기다려봐. 어이! 버스가 근사해 보이는데 나도 좀 타보자. 메피스토 팰레스의 후식 시간인 모양이. 내리지. 아직 밥을 더 먹여야겠어. 어이구. 부릉부릉 할까? 차로 다칠까? 아. 어떡. 위험한 녀석. 제거. 좋은 결심이었다. 보냈고. 저 뒤에 세 번째 저건 뭐야? 나 똑같은 거네. 순식간에 끝내죠. 위험 요소 제거. 다 죽어라. 타 죽어라. 방금 싱크 무식이 걔야? 싱크래요? 네? 어떡. 다시 좋은 결투였다. 카론, 이쪽이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카론은 두 가지 방향만 알아. 메피의 앞쪽과 뒤쪽. 지금까지 방향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기사를 했대요? 카론, 그러니까요. 해가 뜨는 쪽이. 버스 운전석에는 세 머리가 서로 맞대고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니 한 명은 그렇게 맞닿지도 않을지도 모르겠다. 꼬맹이, 너도 저기 끼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무례한 소리! 난 어린이가 아니라네! 꼬맹이는 더더욱 아니고! 주먹을 하늘에 붕붕 돌리면서 로자에게 반응하고 있는 돈키호테를 보다가 문득 씁쓸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는 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유리도 어린 나이부터 좋지 않은 경험을 했나봐. 그레고르는 잠시 뒤를 돌아 내가 있는 쪽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다시 턱을 괴고 운전석을 딱히 어린 바라보았다. 편도 아니야. 일단 칼을 쥘 수 있으면 전쟁에 참전부터 시키는 둥지도 있었으니까. 둥지, 실질적으로 어느 그에게 핵심 구역이라고 설명했던 것이 기억난다. 과거에는 둥지끼리 전쟁이라도 벌였던 모양이군. 그런 일이 흔했어? 아주 없는 일은 아니었지. 관리자 양반, 전쟁에 대해 궁금한 게 많나 봐. 아, 궁금하기보다는 관리자가 알아야 법한 정보를 주워 모으려고. 말을 더 이으려다가 옆으로 언뜻 보이는 그레고르의 표정이 그만 말문을 막히게 만들었다. 그의 눈은 이미 운전석이 아닌 머나먼 어딘가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런 자세를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관리자 양반. 오히려 좋은 자세 아닐까? 상관의 귀감아닐까 싶은데.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담뱃값을 꺼내들며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개인적으로는 모를 수 있을 때 모르는 게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일단 알게 되면 다시는 모를 수 없게 될 테니까. 그러고는 더 말없이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아니요, 방금 저쪽에서 우회전을 했어야죠.
아니 누가 옆에서 제지 안 해주니? 괜찮아요, 카론. 조금만 더 가서 꺾어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기사의 삶은 고단해. 뭐 지금 더 급한 건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아는 것 갈 수 같네. 있는 거 맞아? 그레고르는 담배 연기째로 피시식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전히 궁금하지만 일단은 다른 데에 신경 쓰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안 그래도 신경 써야 할 일이 눈앞에, 정확히는 버스 앞으로 다가온 것 같으니까. 옥신각신은 그쯤 해라. 전방에 다시 적이다. 이 친구들을 버스에 쳐넣다니 미친 새끼들! 제정신이야? 그걸 보고도 왔단 말이야? 가만 안 둔다. 버스만 가지려고 했는데 너네도 전부 죽인다. 베르, 연료들이 시끄러워. 카론, 2명 이상 시끄러우면 어지러워. 걱정할 필요 없다, 카론. 이제부터 조용해질 테니 전원 하차. 일단 끝내면은 다시 지도를 보자고요. 더 돌릴 수 있나 저거? 10법 더 해볼 수 있나? 카론, 딴청 피우면 안 된다니까요. 다시 지도로 돌아와 옥신각신하고 있는 3인방을 쳐다보고 있자니 문득 궁금한 것이 떠올랐다. 이 버스는 림버스 컴퍼니 전용으로 만들어진 버스지? 정확히는 저희들만을 위한 버스라고 해야겠네요. 그게 그 뜻인 거 아닌가? 그게 그 뜻 아니냐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어머, 이상하네. 말로 옮기겠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시계가 그 고장났나? 정도는 째깍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파우스트는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전용이라면 만드는데 꽤 시간을 썼겠어. 버스 앞에 달린 그 잎도 그렇고. 예상한 만큼 걸려서 만들었을 뿐이에요. 천재 맞네. 파우스트는 천재예요. 도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죠. 어이, 그렇게 뛰어나시다면 저 앞에 가서 길부터 찾아주지 그래. 아까부터 저것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잖아. 파우스트는 오지랖쟁이가 아니에요. 묻는 것에는 대답하지만 묻지도 않은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 골똘한 고민을 하는 건 가장 즐거운 일이랍니다. 파우스트는 산통을 깨고 싶지 않네요. 뭘 골똘히 고민을 해봤어야 공감을 하죠. 방망이를 쥔 히스크리프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지만 베르길리스의 시선이 느껴졌는지 그는 짧게 혀를 찬 후 팔짱을 끼고 억지로 눈을 감아 보였다. 왜 저렇게 꼬였는지. 나랑 마음이 꽤 맞는 것 같네, 관리자 양반. 그레고르가 실실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버스는 다시 출발하기 시작했다. 최선의 방어는 역시 공격이지. 맞지? 전투방패라고 들어봤어? 제가 앞에 서죠. 네. 그래, 혹시 저치들과 아는 사이야? 응? 무슨... 이 뒷골목에 내가 아는 얼굴이 있을... 창문 밖을 확인한 그레고르 표정이 삽시간에 굳어진다. 벌레머리? 지금까지 마주친 자들과는 달리 신체 일부가 벌레처럼 되어 있는 자들이 보인다. 단테, 머리가 시계라서 다행이야. 저런 거였음 쳐다볼 때마다 헛구역질했을 것 같아. 저거 그레고르 씨랑 같은 강화 시술 아니에요? 저런 징그러운 벌레 대가리를 일부러 붙여놓는다고? 가까이 붙지 마. 너한테도 해충병 없는다. 정말이에요? 장난이야. 내 개그 센스가 이상한 건가? 그레고르가 뒷머리를 벅벅 긋고 있자니 버스의 엔진이 길게 기운 빠지는 소리를 내며 자리를 멈췄다. 과거 쥐사에서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레고르 씨처럼 생체무기 시술을 받았어요. 그레고르 씨 예전 쥐사 출신이었어요? 그때 쥐사라면 이스마일이 무언가 생각난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말을 삼켰다. 그레고르 역시 웃음을 짓고 있긴 했지만 아까 굳어진 눈빛은 좀 더 부드럽게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저런 있었다. 분들은 평소엔 어디서 주무시는 건가요?
세상에는 하늘을 천장 삼고 별을 조명 삼아 사는 사람들도 많은 법이지. 그러니까 노숙자라는 거 아니야? 아, 풍류가 있는 분들이로군요. 뭐지? 약간 진짜 그 카에데아라 가문 안 망했으면은 카즈아 이렇게 자랐을 것 같은 기분인데?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어하니 저들 역시 우리의 여정을 방해할 마음인가 보군. 내려야 하지 않겠어? 그레고르. 굳이 날 찝어서 말하는 이유는? 글쎄, 남의 추억을 내 입으로 떠들고 싶진 않은 걸. 앞장서 그레고르. 이유는 네가 잘 알잖아. 고약한 사람이네. 당신. 버스 근처에는 벌레머리를 한 군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어디 앞장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넌 뭐야? 왜 우리랑 같은 팔을 가지고 있지? 가만, 낯익은 얼굴인데. 주로 포스터나 잡지에 서식했던 적이 있지. 서식했대. 그레고르 알던 사이야?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관리자님. 옛날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에요. 신경 쓰이긴 하지만 아무렴 어때? 어쨌든 이 앞으로 못 지나간다. 그렇군.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야. 그런데 이것들은 왜 대놓고 벌레 모습인 채로 다니는 거야? 어린애들은 마주치면 눈물부터 터뜨리겠어. 그렉처럼 티라도 덜 나면 좋잖아? 내가 특이한 스님 케이스야. 하이. 대부분은 머리통에 무조건 곤충 부분이 붙어버리거든. 이걸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 우리가 로보토미 집으로 향하는 걸 막으려는 것 같았어요. 이들도 황금 가지를 노리는 거야? 그럴지도. 그 정수를 원하는 자는 널렸으니까 각각이 바라는 소망도 다양할 테고. 그렇지 않나? 왜 날 쳐다봐? 내가 알 리가 없잖아. 도착했다. 역시 카로는 길을 알았던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역시는 무슨 역시예요. 저랑 싱클레어 씨가 양쪽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도 이제 동남쪽과 동북쪽을 구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카론. 이게 옛 저도 직접 엘사인가? 보는 건 처음이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나진 않았을 텐데. 엘사라고 하니까 자꾸 레리꼬 이거 생각나. 세상에, 어떻게 건물이 이 모양일 수가 있죠? 부잣집 도련님한테는 익숙하지 못한 광경인가 보군. 잡담은 그만. 하차한다. 엥? 웬 처음 보는 유리 씨와 사람들이. 같은 사무소의 해결사분들이에요. 엘사 지부에 이미 몇 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는 경험자들이죠. 인사하지. 왼쪽에 있는 분은 홉킨스 씨. 그리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아야 씨다. 안녕하십니까? 뭐. 붉은 시선님, 아. 직접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소문으로만 익히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직접. 저 앞에 허름한 창고 보이지? 안쪽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 계단부터는 여기 유리 씨가 맡을 거고. 네. 여기 해결사 분들도 경력직이니 돌발 상황에는 잘 대처해 줄 거야. 이만하면 되었겠지. 내 동행은 여기까지다. 버스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겠어. 엥? 갑자기? 언제까지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단테. 혼자서 발 뻗고 쉬고 있겠다는 건가? 애당초 내가 동행하면 너희들은 관광하러 내려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지 않겠나. 한마디로 실컷 쥐어 터지고 썰리고 오라는 거군. 보통 저렇게 말하면 항상 다른 꿍꿍이가 있던데. 편한 대로 생각해. 특별히 가이드 분까지 붙여줬으니 잘 해내고 오라고. 네, 잘 해내고 오겠습니다, 붉은 시선님. 최선을 다해보긴 할게요. 그래. 단테, 잠깐 나 좀 보시죠. 저마다 새로운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베르길리우스가 멀찍한 곳으로 나를 미리 불러내었다. 말해두자면 저들은 8급 해결사입니다. 8급? 서열이 낮은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저들을 이용은 하되 의존하려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미덥지 않다는 말을 하려는 거로군. 고개를 끄덕거려서 알아들었다는 의사를 어쩌면 전달했다. 그 버스 안에서 제대로 대화라는 걸 할 수 있는 건 당신뿐일지도 모르겠어. 대화가 안 되는데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네. 모운을 빕니다. 단테. 베르길리우스는 비릿한 웃음을 띠고 나의 어깨를 툭툭 치더니 버스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철의 단죄를. 그런가 본데? 우리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지부라는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빛이 점점 시들어갈수록 지하에 풍겨오는 악취도 상당해진다. 냄새가 지독해요. 허파 속으로 쓰레기가 막 붙고 있어. 되려 표현력 보소. 머리가 맑아지는 냄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서 죽으면 전투가 끝나도 되살아나지 못해요. 되살아나? 유행하는 개그인가 봐. 요샌 도시에 무슨 이야기가 떠도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어. 아,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하긴. 오해가 조금 쌓인 듯 했지만 파우스트가 특별히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나도 가만히 있기로 했다. 그보다는 코앞에 있는 악취의 근원들이 눈에 밟히는 상황이었기에 죽은 이후로 상당히 시간이 지난 정확한 모양이야. 관측이십니다. 시체의 분격기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는군요. 벌레들이 한창 잔치라도 여는 모양이네. 얼른 서두르자고. 응? 그래. 자기 혹시 벌레 무서워해? 자기라고 했다. 로또님 어서오세요. 포아포아. 이건 노파심인데 설마 벌레 시체를 얼굴에 들이대는 유치한 짓은 짠! 하지 않을 거라비. 아이 저리 치워. 뭐 이렇게 웃긴 거야? 찐으로 화나셨는데. 웃기잖아. 벌레를 무서워하는 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일 줄은. 아이? 그래. 그렇게 싫었어? 됐어. 거기에 장난은 그만 쳐라. 관리자님이 신경 쓰셔야 할 거리를 만들지 말란 말이다. 잠깐. 이 시체는 아직 온기가 있군요. 공격받은 건 꽤 최근인 듯하구려. 어두운 표정으로 시체들을 살펴보던 유리의 표정이 서서히 밝아졌다.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직원들은 아니네요. 여긴 이제 금광이나 다름없는 곳이 되어버려서 어중이 떠중이들도 모여든다더군요. 몇몇 해결사나 조직들 사이에선 로보토미 드림이나 엔케팔린 러쉬란 말이 도는 정도니까요. 로드 앤 러쉬. 멋있는 줄임이군. 저거 아니야? 캐시앤 무식이 약간 그런 조용히 있다가 느낌인데. 기껏 말한다는 게. 그러한 잉글리쉬는 본래의 뜻을 가물하게 만들지 않겠소. 제 말이 그 말이. 이상 씨, 뭔가 말수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이상하오? 그이는 원래 이상하오? 말수가 적지 않은 사람이에요. 최근에 조금 바뀌었을 뿐. 관찰력이 높은 졸개가 많아지는 건 나쁘지 않은 일이지. 계속 지금의 상태를 유지해줬으면 좋겠군. 가지. 마치 그대가 캡틴 같구려. 관리자께서 할 일이라고 보오만. 제가 주제가 넘었습니다, 관리자님. 오티스는 허를 찔렀다는 듯 딱딱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내게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내려가자. 대부분의 시체는 일부가 기이하게 변해 있었다. 창자로 뚫고 나온 여러 쌍의 날개라던가 괴상하게 꼬여버린 채 늘어진 더듬이들도 보였다. 우리가 아까 마주쳤던 자들이랑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벌레머리 하고 있던 사람들 말이죠? 조용. 전방에 거수자 포착. 오티스의 말대로 복도 너머에 다수의 그림자가 보였다. 거수자? 그 뭐야? 거동 수상자. 적일지도 모른다고. 진짜 별다둘이네. 아마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파우스트가 말했던 지부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환상체라는 미지의 존재. 저 그림자의 주인이 그들일지도 모른다고. 마주칠 수밖에 없겠군.
아, 군대에서도 실제로 써요? 오. 어이, 거기 누구야? 하지만 그 무리는 사람이었다. 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뭐야, 이 근방엔 우리들 어머. 뿐이라며. 날개? 입구 쪽에서 처리를 못한 건가? 그새 다른 쥐새끼들이 들어왔나 보군. 오, 야, 너무 기괴하잖아. 어이 벌레들, 아까 그 시체들은 너네 친구들이냐? 시체? 나이 새끼. 잠깐. 어디서 온 찌꺼기들인진 모르겠지만 들어봐. 어차피 너희도 엔케팔린을 챙기러 온 거지. 여기서 한층만 더 내려가면 손쉽게 엔케팔린을 얻을 수 있어. 거기는 너희에게 양보할게. 서로 챙길 것만 챙기고 좋게 좋게 헤어지자. 고. 알아본 것 같네. 그의 말대로 조금이나마 유하게 넘어가려던 자의 표정이 그레고르를 보자마자 일순간 무너져 내렸다. 배신자 녀석. 아, 너는 전방에 소속돼 있었나 보네. 어때? 그래도 포스터보다는 실물이 낫지? 헛소리 집어쳐. 내가 너 따위에게 경례를 했었다는 게 역겨우니까. 이런 실물이 되고 한 것도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말지 그래. 너는 그 가짜는 특혜로 시술 부작용 없이 평범한 사람 행세하며 살아갔겠지만 우린 아니었어. 이 기만자 새끼야. 우린 전쟁에서 패배하자마자 버려졌다고. 버려진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모든 군인들이 똑같지 않나? 그 중에서도 너희들은 버려진 벌레처럼 살아가길 선택했나 보지? 어이, 적을 도발해서 좋을 건 없지 않은가? 당신도 군 출신이라면 알잖아. 앞에 서 있는 것들과 싸우게 될지 아닐지 정도는. 순순히 보내줄 생각이었는데. 저 배신자 새끼째로 잘라 죽여주지. 어이없는 새끼들이네. 우리가 엔케팔린을 가져오면 그대로 뒤통수 갈겼을 것들이. 그랬던 거였어요? 밑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놈들한테 의리란 게 남아있을 것 같냐? 가진 놈들도 뒤통수를 쳐 때리는 판인데 그럼 말랑한 걸 기대하냐 넌? 그레고르가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어느 때보다 연기를 길게 내뱉는다. 다른 보안업체에 취직을 해도 이것보다는 나았을 텐데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던 자들이다. 다른 직업으로 새 출발하기엔 적응하고 바뀌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겠지. 그리고 몰락한 날개 출신이라는 건 엄청난 꼬리표야. 누가 받아주면 구두발이라도 핥아줘야 할 정도로. 아,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네. 아니에요. 쥐사나 엘사나 상황은 비슷했겠죠. 날개가 부러진다는 건 그만큼 혼란스러운 사건이니까요. 감으로 하는데 나 좀 전 처음 잘하는데. 봐요. 이런 것들은. 모른다고? 순간 호킨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구겨졌다. 베르길리스의 앞에서 보였던 표정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 섬뜩할 지경이었다. 아니, 그게 우리가 굳이 추락한 날개에 깃털을 준 이유가 뭔지 알지 않나? 엘사의 지부의 의뢰를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해결하려고. 잘하네. 하급 관리직 출신에게 별로 바라는 것도 없었어. 길었네. 그리고 저 환상체인지 환장체인지 하는 걸 어떻게 조져야 할지 알려주는 거. 근데 처음 본다는 말이나 하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야, 아까 전에는 되게 와 뭐지? 엄청 그 뭐야 베게 길리우스? 길리 슈트 어쩌고저쩌고 걔한테는 엄청 저자세로 하더니 유리한테는 왜 이렇게 막대? 호핀스 배고파졌어? 베리 살살 좀 해. 길리우스. 유리 씨가 처음 본 게 확실하다면 이 개체는 환상체에서부터 비롯된 또 무언가. 어쩌면 또 다른 종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얘네도 어차피 약간 길 안내로 파견된 그 코퍼레이션이 8급 모든 어쩌고저쩌고 아니야? 환상체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 유리양이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를 탓할 필요도 없을 것이오. 8급 해결사. 얘네들도 어차피 해결사로 온 거잖아. 감사합니다.
뭘 간질거리게 입씨름을 하고 있어. 가서 두들겨 패면 되잖아. 시킨다면 할 뿐이다. 역시 붉은 시선님의 수하들답게 능력도 만만치가 않군요. 이게 뭔가 되게 쎄하다, 수아라고? 홉킨스. 아이고, 우리 홉킨스가 말 실수를 해서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꾸물럭대는 거야, 홉킨스? 치즈를 다시 도졌어? TMI 오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주머니가 볼록해져 있는 것 같았지만 구태여 아는 척하진 않기로 했다. 이게 끝이 아닌가 보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닌가 봐. 뭐 이쯤이면 적당하겠네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 파우스트가 갑자기 내 앞에 섰다. 단테, 눈을 감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별을 찾아보세요. 너무 찬란하지도 않고 은은하게 드러나고 있는. 아 맹아, 너 너무 진리의 무거워. 엄마가 변말이에요. 한 손으로 너를 못 들어. 무거워. 이렇게. 별이라 아픈 건 별을 아니지? 찾는 것만이라면 아프지는 않죠. 파우스트의 말이 어째 찜찜했지만 우선 따르기로 하고 시야를 차단하기로 마음먹었다. 아, 별을 찾는 것까지는 안 아프지만 그 이유는 장담할 수 없다 이 소리 아니야. 다시 눈을 뜨면 까마득했던 별은 준내 아파요. 당신과 눈을 맞추고 있을 거예요. 오, 아름답네. 저 빛은 오로지 나한테만 보이는 건가? 아니요. 당신을 통해서 이젠 모두가, 던전이 아니지만 모두가 별을 통해 당신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럼 얼른 시계 돌려주세요. 어깨뼈 쪽이 아까부터 탈구된 것 같거든요. 돌린다고요? 그 시계 정말 돌릴 수 있는 거였어요? 돌아가기만 하겠어. 엄청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유리 씨도 한번 구경해봐. 아니 물건 취급하지 마시라고요. 파우스트가 저거예요. 내 고통은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 거야? 서운해. 굉장히 서운해. 상쾌한 기분. 난 죽을 것 같다고. 그 시계 진짜 신기하네요. 아니 그니까 정말 그 듣고도 시계라고 못한 하지 기술이에요. 말라고. 야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건데 내가 너네들 막 구해주기까지 하는데 이 정도면 특이점 수준인데 대체 어떤 날개가 뒤에? 홉킨스가 탐욕스럽게 내 머리를 쳐다보았다. 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홉킨스의 부풀어 있는 주머니를 보고 나니 왜 부풀어 있는데? 단테, 왜 네 머리를 붙잡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파우스트 양, 관리자께서 가진 시계는 저들의 목숨을 돌려줄 수는 없소? 시계는 수감자들에게만 동작해요. 차라리 그게 낫네. 배에 구멍이 숭 났는데 못 죽고 되살아나지면 그게 더 끔찍하잖아? 아니다. 배가 뚫린 거면 운이 좋은 거지. 몇 초 안에 죽으니까. 잠깐. 왜? 전원, 전투 준비. 말하는 대로. 내가 말했지. 난 항상 운이 좋았다니까. 이미 절명했소. 자,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지 않겠어? 일반적인 공격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네요. 환상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자님, 명령을 부탁드립니다. 울먹거리는 표정으로 아야의 시체와 수감자들을 번갈아 보는 유리가 애처로워 보였지만 유리, 홉킨스, 아야 셋은 내가 살릴 수가 없어. 피해를 늘리지 않으려면 당장 싸울 준비를 해야 해.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저 째까기는 소리가 해석이 되는 건가? 오티스는 찌릿거리는 눈빛으로 홉킨스를 쏘아보았지만 이내 우선순위를 정한 듯 숨을 들이키고는 외쳤다. 관리자님의 명령이다. 졸개들아, 포위 진영을 구축한다. 목표는 전방의 거수자. 네. 그런데 저걸 잘하고 칭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구만. 와...
이겼어. 뭐야? 끝이야? 환상체는 함부로 제압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다고 들었는데요. 클리포트 억제력 때문이에요. 뭐? 커피포트? 커피포트? 환상체들을 약화시키는 힘이에요. 격리실에서 보다 안전하게 환상체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황금가지를 회수할수록 그 억제력도 점점 약해져 가겠죠. 지금은 이 정도로 끝났지만 나중엔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힘들 수 있다는 말이네요. 상상만 해도 아찔해지는군. 근데 환상체의 시체는 어디 갔지? 방금 죽었던 분명 것 같은데. 숨통은 끊어졌습니다. 관리자님의 탁월한 지휘 덕택이죠. 그럼 하늘로 솟았을 리는 없고. 역시 관리자님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아 왜 이렇게 아부를 해대지? 오티스 뭔가 쎄한데? 아이 너희 눈엔 이 단단해 보이는 지하천장이 안 보이냐? 이쪽을 보세요. 유리는 힘없는 표정으로 어느 한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야를 잃은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했지만 꿋꿋하게 마음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니 괜히 말을 덧붙이는 것보단 당분간 유리를 따라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인가? 환상체의 핵이군요. 적절하게 제압했을 경우 이러한 알의 모양으로 환원되죠. 그리고 부화할 거예요. 이 공간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다면요. 알을 깨버리는 건 안 돼? 그런 개 같은 일이. 이것들이 죽지 않는다는 소리인가요? 환상체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엘사의 생산 에너지량이 어마어마했던 거기도 하고요. 이 상태의 핵을 격리실에 가져다 놓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는데 이젠 반대네요. 알이 다시 깨어나기 전까지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림버스 컴퍼니에는 이런 환상체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요. 그들이 회수해 갈 겁니다. 그 애프터 팀이요? 안내받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부르지 그래. 연락은 메피스토 팰리스에서 가능합니다. 그건 그렇겠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황금가지만 찾는다면 싫어도 돌아갈 테니까요. 우리는 한층 더 내려왔다. 이곳을 다시 오게 될 줄 몰랐어요. 대체적으로 로보토미 지부들은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자 층마다 주인이 되는 환상체들이 존재할 거예요. 어? 아까 그런 게 또 나온다고? 그런 전투 정보? 아니 그걸 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엘사였으니까 알지 않을까? 파우스트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아 맞지, 천재지. 안내에서는 비포팀이 사전 정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네가 관계자라서 하는 것뿐이잖아. 틀린 말을 하진 않았잖아요. 어쨌든 주요 적군이 매층에 하나씩은 존재한다는 거군. 등 뒤에 적을 두고서 전진하는 멍청한 일은 할 수 없으니 결국 그 층의 환상체를 정리해야만 하겠군. 파우스트가 할 말을 앗아가 버렸네요. 말하지 않더라도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보다 이상적인 것은 본인의 없지 이름이 않겠어? 굉장히 마음에 드나봐. 이상이는 모든 말에 이상이 들어가네. 이상한 아이야. 단테, 별을 볼 때예요. 나를 너무 편리하게 쓰는 건 아닌가 싶은데 아까랑 똑같은 게 아니구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폐잔병 하나가 음울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어우 세상에. 과거엔 꽤나 높은 계급이었던 듯 오래됐지만 여전히 반들거리는 배지가 보였다. 그레고르 과장? 당신 얼굴은 알 것도 같아. 왜 난 읽지? 자네 부장이었다. 혼자 도망친 것도 모자라 이젠 옛 전우이자 내 부하 녀석들까지 죽였군. 이봐, 전쟁은 10년 전에 끝났어. 아직도 병정놀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끝나? 아무것도 안 끝났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고. G사에서 도망치면서 네 전쟁은 끝났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직도 전쟁의 한복판에 계속 서 있다. 근데 왜 남의 회사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여기는 엘사라며. 여기는 엘사인데 왜 G사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서는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이런 동질감은 갖고 싶진 않았지만 나라고 크게 다르지도 않아. 그렇다면 이해해야지 과장. 전쟁터에서 배신자에게 내려지는 결론은 항상 똑같다고.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복수를 설명이 위한 필요하냐고요? 직결체는 사칙 위반이야. 아까 그 황금가지인가? 얘네도 그게 필요해가지고선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전쟁터를 떠난 지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던 탓인지 과거엔 수많은 적들을 썰어버렸을 지사 부장은 숨이 꺼져가고 있었다. 한때는 널 존경하는 자들도 있었지. 존경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었어. 더 이상은 전진하지 마라. 그곳은 지옥이야. 미안하지만 그러기는 힘들 것 같아.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잘리거든. 돈에 명예까지 팔아버린 거냐? 애저녁에 훈장이랑 같이 팔았지. 집주인이 월세를 독촉해서 말이야. 야 그만둔 회사면은 아 이름도 까먹을 만해. 뭐 여태까지 뭐 그 회사의 명예고 뭐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당장 월세가 밀렸다는데. 죽어가던 예부장의 얼굴에 쓰디쓴 웃음이 떠올랐다. 너도 우리와 다를 것 없군. 결국 우리는 역겨운 벌레 새끼들일 뿐. 그러더니 숨을 몇 번 몰아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어이. 이번만이다. 그레고르는 자기 담배와 빌린 담배를 함께 물더니 빌렸던 담배에 불을 붙여 숨이 끊어진 자의 품에 슬쩍 던져주었다. 미안. 저거한테 내 담배를 나눠서 물려주기는 싫었거든. 루시의 코드숨과 그레고르의 담배 연기 그리고 만연한 침묵만이 그 자리에 잠시간 남아있었다. 스토리 뭐야? 이곳부터는 폐장병들이 머물렀던 흔적조차 보이지 않네요. 더 이상 전진은 하지 말라고도 경고하던데. 죽은 지 오래돼 보이는 시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우리... 아니... 벨사 직원들의 시체예요. 둔기로 맞은 흔적이요. 천원이 그러하구려. 관리 기록서. 이건 환상체 관리법을 적어두는 문서예요. 보통 관리 업무를 지정받으면 지겨울 정도로 암기일에서 들어가니까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추측컨대 환상체가 탈출했고 아무도 관리법을 알지 못했던 게 아닐까 하오만. 아직 격리실로 운반하지 않은 날들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시체가 너무 많은데 대체 어떤 환상체길래 이렇게 많은 수의 직원들이. 잠깐, 이게 무슨 냄새죠? 이번에 사무실에서 비싼 장비를 하나 장만했도. 얜 또 뭐라는 거냐? 특정 층부터는 독성 검출이 높아진다고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그래서 있었거든요. 너는 지금 그걸 끼고 있는 거야? 나 아까부터 귀에서 피가 흐르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고난 없이 어찌 전투를... 지속 노출되면 신체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을 일으킨다더군요. 아, 이 새끼 알면서 이쪽으로 데리고 온 거야? 정작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너무 멀쩡한데? 이거 예전에 보급되었던 환상체 체압용 독성 가스탄이에요. 시체들 사이에서 폭발이라도 했나봐요. 확실히 이 부근부터는 도끼가 꽤 진해지는군요. 그렇게 말하는 홉킨스는 어느새 얼굴에 방독면을 쓰고 있었다. 개자식이네 이거. 뭐야, 우린 저런 거 없어? 제공되는 보급품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 새끼, 넌 일찌감치 알고 있었냐? 버러지 같은 자식. 히스클리프가 말을 멈추고 자리에 흥분하면 주저앉는다. 혈류가 더 빨라집니다. 독이 금방 퍼진다는 거죠. 자리에서 되도록 날뛰지 말고 최대한 천천히 호흡하세요. 호킨스 씨, 왜 미리 말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나야말로 물어보자 유리. 별 기대도 안 하고 들여놓은 짐짝 같은 사람한테 가뜩이나 비싼 물건을 축낼 만한 사실을 왜 알려야 하지?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사무실에 네가 발을 들인 것도 놀라운 거야. 나야는 널 귀엽게 봐서 챙겨주려고 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야? 비겁한 새끼. 그러고 살고 싶냐? 해결사에게 비겁이라니. 되도 않는 말을 하네. 붉은 시선님이 데리고 다니는 이들이길래 누군지나 보려고 했더니 제대로 된 도구나 정보도 없이 여길 기어들어오는
미친놈들이었을 줄이야. 저딴 새끼를 그냥 두고만 봐야 한다니. 그래도 덕분에 엔케팔리는 쏠쏠하게 얻어갈 수 있었어. 창피할 테니까 질식사 말고 행방불명이라고 보고해줄게. 그럼 어휴. 유품이나 챙겨주려고 들고 왔던 건데. 어? 아야씨가 넌 챙겨주려고 했었다면서. 그럼 네 거지. 도구도 없이 기어들어온 이 미친놈들은 다 살아남을 구멍이 있으니까 걱정 마. 뭐야. 그레고르. 점점 마음에 들잖아. 유기리가 피 섞인 기침을 하며 천천히 방독면을 썼다. 알고 있어요. 스토리 재밌습니까? 슬슬 이제 좀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밤낮 없이 굳은 일을 도맡아봤자 아무 연고도 없이 사무실에 인정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것지만 지부가 폐쇄될 때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분이었고 부지 메모를 시작합니다. 제 눈앞에서 문이 닫혀가고 있었어요. 에너지 전송 85% 완료. 유리, 날 두고 가지 마. 유리! 그럼 난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게 죄인가요? 동료들이랑 같이 파묻히기라도 했어야 해요? 환생체들이 도시로 빠져나오면 안 된다는 이유로 회사가 통째로 폐쇄되고 있는데? 죄지. 이곳에선 그 말은 좀 아프네요. 그레고르 씨. 망연하게 서 있다가 문득 수감자들을 바라보았다. 절반은 이미 바닥에 드러누워 숨은 멎은 것 같았고 이스마엘도 그 말을 마지막으로 고개를 바닥으로 떨구었다. 근데 그러면 뭐 어떠냐. 계속 뻔뻔하게 살아남아야지. 일일이 죄책감 부여하다간 네 마음이 남아나지 않아. 마침내 그레고르의 숨까지 멎었고 방독면을 쓴 유리와 나만이 그곳에 유일하게 서 있게 되었다. 얘는 어떻게 방독면을 챙긴 거지? 너 너무 걱정 마. 아가 거기로 가서 되살리면 되니까. 유리에게는 째깍거리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겠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그렇게 전달하려고 했다. 유리는 그 말의 끝으로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 어색하고 음울한 시간이 한참 지났고 마침내 독이 전부 흩어져 사라졌다. 이제 괜찮은 것 같네요. 응? 그래. 도울게요. 가서 빨리 살리고 오죠. 그렇게 말한 유리는 방독면을 벗고 담담한 표정으로 쓰러진 수감자들을 하나씩 둘러맸다. 그 표정에 어떠한 말을 붙일지 몰라서 나는 잠자코 있기로 마음먹었다. 개고수라고? 너는 하지도 않는다면서 어떻게 알아? 방금 그 환상체가 직원들을 전부 죽였던 걸까? 아니에요. 아마 제 짐작이 맞다면.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관리자님. 아까랑 똑같은 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복도 끝에 석상에 머리를 쓴 무언가가 힘없이 기대어 앉아있었다. 안녕. 너희도 제비뽑기를 하러 왔니? 사원증을 다 모아서 주면 당첨자를 고르는 거야. 손에는 사원증이 달린 줄만 간신히 쥐고 있었다. 알렉스라는 이름이 보였다. 알렉스. 제정신이 아닌데? 당첨자 타령은 뭐야? 어떤 환상체들은 관리법에 정기적으로 희생물을 정해 바치라고 쓰여져 있었죠.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것들이 곧 찾아낼 거야. 그리고 결국 인신공양에 있었던 거구나. 인신공양? 네가 뽑을 차례야.
인신 공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몰라요. 관리법은 항상 철저히 지켜졌었거든요. 탈출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다녔던 건가요? 그 환상체라는 놈 되게 졸렬한가 보네. 만나면 뒤통수를 까고 다니나 보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체로 눈이 삐기라도 했냐? 그건 사람이 낸 상처였어. 서로 한 대라도 더 때리려고 기를 썼더만 저 등신들은 지들끼리 치고받다가 뒤진 거야. 왜 그런 건데요? 좋은 걸 얻으려다가. 뻔하지. 지부가 무너지고 한동안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라 생각했을 거야. 꾸준히 사람을 바치기만 한다면 언젠간 구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비 뽑기로 몇 달은 버텼겠지. 일단 한 놈만 죽으면 잠깐은 버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희생자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겠냐? 내가 죽을 바엔 눈앞에 있는 놈 머리통을 터뜨리겠어. 그럼 적어도 지금 내가 바쳐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 뭐 그렇게 흘러갔겠지. 그러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아서 그들과 같은 석상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인신 공양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알렉스는 자기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직원이 절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저놈이 진짜 알렉스인지 확실하지도 않잖아. 한 가지 조언을 해줄까? 그들이 직접 데리러 오기 전에 직접 걸어가는 편이 훨씬 편할 거야. 이만 떠나지. 이자는 곧 숨을 거둘 거다. 모두가 길을 따라 건넜지만 유리만이 발걸음을 멈춘 채 석상 머리를 한 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네 잘못이 아니었어. 알고 있지? 본인한테 하는 말 같아. 날 두고 가, 유리. 제발 날 두고 가. 가자. 토호들이 무언가 찾고 있는 듯 시체를 뒤지고 있다. 재물을 바치라는 외침이 끊이지 않는다. 그들의 모습은 당장이라도 우리를 덮칠 것만 같다. 마침 근처에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사람이 보인다.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칠까? 아니면... 바친다. 모든 아군 정신력 감소. 에고 기프트 획득. 바치지 않는다. 전투 발생. 승리 시 더욱 강한 에고 기프트 획득. 이걸로 가야지 뭐. 전투 발생. 다음 전투 승리 시 에고 기프트 피 묻은 신도의 가면 획득. 선생님 만나면 배우게 된다고? 에이. 불꽃의 힘을 꺾으려면 차가운 물이 필요할 거야. 우리는 물이 없으니까 차가운 사람을 선물로 주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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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우를 바친다? 토우가 누군데? 이 층에는 유독 구더기들이 많이 보이네. 차라리 벌레가 나아. 이전 층에 있었던 환상체 같은 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그거 그렉이 들으면 기뻐하겠다. 안 그래, 벌레 친구? 하지만 그레고르는 로제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 다들 아까부터 무슨 소리 안 들려? 소리라면 계속 들렸잖아요. 로자 씨, 이 상황에서까지 배가 고픈 거예요? 턴제게임인데 다녀오면 되죠. 아니 나 1장 이거 끝내고 가고 싶어. 그런 건 모르는 척하는 거야. 아직 멀었나? 아니, 그거 말고 마치 뭐야? 여태 앞장조차 서지 않았던 그레고르가 먼저 걸어가더니 홀린 듯 문을 열었다. 잠깐! 거긴 환상체 격리실! 마치 그때처럼. 어? 아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쏟아지는 황금빛을 그레고르만이 넋놓은 듯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시간 여행이라도 한 걸까요? 희뿌연 하늘이 보인다. 먼 발치에서는 비명과 함성이 비틀린 듯 얽혀 들려온다. 그리고 한때 섞여 들리는 포격 소리와 함성 소리는 매캐한 공간을 메워낸다. 딱 보면 모르는가. 이곳은 전장, 한복판. 이건 꿈? 악몽? 왜 또다시?
그레고르가 겪었던 건가? 그러니까 왜 전장 한복판에 있냔 말이야. 함정이라도 빠진 거 아니야? 아니요. 길을 잘 찾은 것 같군요. 멀지 않은 곳에 우리가 찾던 기술의 정수가 있습니다. 황금가지요? 네. 다들 이곳이 언제인지 알아보시겠나요? 눈이라는 게 있다면 한눈에 알아보겠지. 나는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밝혔다. 관리자님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관리자님께서는 눈이 없으시니. 아니 눈보다도 그걸 변명이라고 하나요? 오티스는 당황한 기색을 가리려는 듯 헛기침을 2번 하고 눈을 가늘게 뜨며 전장을 바라보았다. 소속을 과시하는 듯한 형형색색 촌스러운 깃발들이 나부끼는 걸로 봐선 연기 전쟁이 발발한 지 최소 70일 후입니다, 관리자님. 그때 누군가 뒤에서 긴박하게 옷깃을 잡아당겼다. 당신들 미쳤어? 어서 대피해! 저 폭탄에 노출되면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된다고! 엽초소 직원들은 지금 전쟁이고 뭐고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한다니까! 대체 이 자식은 누군데 아는 척을... 그레고르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붕대를 감은 남자는 그레고르를 보자마자 가기선장세로 경례를 올렸다. 저를 모르시겠죠? 생체관리팀 토마입니다. 선발 대열에 계신 줄 알았는데 후방에 있었을 줄은 몰랐네요. 합류를 해야 하는 거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전 다리 특화형이어서 점프에는 자신이... 말만 들어도 징그러워. 토마가 의아한 눈초리로 로자를 바라보았다. 당신 방금 무슨 말을... 도마 대리... 사원인가? 네! 2등 사원입니다. 이쪽은 아직 시술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라 정신착란 부작용이 해결되지 않았어. 내가 잘 타이르지. 그렇군요. 아무리 그래도 전시에 준비도 안 된 직원을... 미안하네. 내가 급히 데려갈 일이 있어서. 그레고르는 거의 밀다시피 남자와 거리를 두고 파우스트에게 급히 다가왔다. 어떻게 된 거지, 파우스트 씨? 이건 내 기억이잖아. 본인 기억 안에 들어온 거야? 정확히는 자아심도예요. 당신의 마음속에 나 있는 하나의 길. 즉, 우리가 그레고르 씨의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뜻이죠. 토할 것 같아요. 눈앞의 것들이 모조리 일렁이고 있어서. 심압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무슨 불안한 악몽을 꾸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 혹은 아직도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 꿈, 이 공간에 존재하는 색이라고는 단 2개다. 벽을 온통 뒤덮은 청색, 그리고 흔들리는 적색, 그리고 난 이곳을 나가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팔을 뻗어 무기력하게 흔들리는 사과를 조각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청색 가운을 입은 자들은 내가 그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서 설명을 반복했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마침내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동강난 사과가 땅에 떨어지던 그때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계기는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던 걸지도 모르고 그냥 체념하기로 결심했던 걸지도 모른다. 어찌됐든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만 제대로 기억이 난다. 그니까 나 지금 목소리 좋아서 조용히 가만히 있잖아. 드디어 해냈네? 그럴 줄 알았어. 성공적인 수술이었거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된단다. 눈앞에 사과를 조각내는 거야. 간단하지? 사과가 알고 보니까 뭐 사람의 머리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맞다. 15번째 생일을 축하해. 네. 포기와 체념을 통해 벗어난 악몽. 어느 날 아침 꿈에서 깨어나고 나니 나는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과를 조각낸다. 어떤 건 딱딱했고 허석했고 물렀고 과즙이 많았다. 분내가 퍼질 때마다 가끔 구역질이 났다. 심장인가? 깨달은 건 언제였을까? 꿈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사과가 아니라 심장이야? 나는 여전히 악몽의 한가운데였다는 것을. 또 전쟁터 한가운데. 당 딸린다고요?
이 생각보다 여기가 긴가 보네. 아까랑 같은 장소네요. 조금 달라졌지만 또 누군가 우리들의 옷깃을 잡아당긴다. 당신들 미쳤어? 어서 대피하라고! 저 폭탄에 노출되면 급격하게 노화가 돼. 옆둥지 직원들은 지금 전쟁이고 뭐고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한다니까. 잠깐. 이제는 아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레고르님이 계시니까 우리와 다르게 부작용도 적고 심지어 재생까지 가능하잖아요. 재생이 가능하다고? 실력으로는 누구보다 타고난 헤르만 이사님이 직접 손보신 분인데 그런 분이 후발 부대에 계시면 안 되죠.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뭔데? 가까이 오지 마. 응? 왜 도망가세요? 지사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싸워주셔야죠. 난 한 번도 원한 적 없었어. 개조도 전쟁도. 앞장서서. 뭐야? 또 싸워야 돼? 슬슬 속이 안 좋아지는데. 무슨 헛소리지? 명령 불복종자가 되고 싶은 건가? 도망가는 게 낫지 않나? 탁월한 계획입니다, 관리자님. 치고 빠질 때를 잘 아시는군요. 진짜 오티스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후퇴는 용납되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조가 이루어졌다고는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고약하진 않았을 텐데요. 그저 딸랑. 사실과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레고르 씨의 기억이 아닌 마음이 만든 길이니까요. 마음속에서 아군들은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었던 거군요. 그 둥지에서 모든 직원들이 개조 수술을 받았던 건가요? 대부분은. 다들 동의하에 집도되었던 건가요? 이건 정말... 엘사 직원들은 동의를 구하고 인신공양을 했던가? 그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우린 알지 못했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절차는 배제해야 한다고, 공포를 직면해야만 한다고. 그러니까 입사한 직원들은 전부 자기도 모르게 동의한 셈이죠. 그게 어떻게 동의야? 속은 거지. 그게 사기지. 우리라고 달랐을까? 어디선가 기어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온다. 도와주세요. 소리를 따라가 볼까? 아니면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본다. 군인 한 명이 폭발한 잔해에 깔려서 신음하고 있다. 제발 죽여주세요. 너무 아파요. 이 자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어떤 수감자가 그에게 안식을 전해줄 수 있을까? 오히려 해맑은 애가 하는 게 나을지도. 와, 결과값이 9야? 방금은 순식간에 군인의 심장을 꿰뚫었다. 칼끝으로부터 느껴지던 박동감은 금방 멎어들었고 군인은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었다. 너무 칭찬하진 말아주세요. 유리 씨, 안 오고 뭐해? 잠시만요. 가방에서 방독면이 떨어져서. 이젠 쓸모도 없을 텐데 군장의 무게만 늘리는군. 아야씨, 유품이잖아요. N사 소속도 아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는 짓을 하는군. 반대로 묶어야 돼요. 네? 매듭이요. 그렇게 묶으면 금방 다시 떨어질 거예요. 배에서 안 풀리게 묶던 방법이 있었어요. 버스로 돌아가면 방법 알려드릴게요.
고마워요. 뭔데? 너네 뭔데 화목하고 자빠졌냐? 너도 화목하고 싶냐? 유리, 이렇게 된 거 림버스 컴퍼니 새 수감자로 합류는 어때? 제가요? 그건 알아. 베르겔리우스나 그 윗선의 권한이라는 거. 그래도 말은 꺼내볼 수 있잖아. 글쎄요. 그리고 분홍머리가 회사의 마스코트로도 네? 제격이거든. 저요? 어때? 어?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스코트요? 전쟁은 끝났다. 목소리 봐. 하지만 난 아직도 우스꽝스러운 포즈와 자신만만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난 저런 표정은 짓지 않는데. 하지만 팔에 나 있는 털만큼은 역겹게 아주 잘 그렸군. 누가 그린 거지? 유머가 늘었다. 악몽 속에 오래 잠겨 있다 보니 살고 싶어 그렇게 된 모양이다. 쥐사 새끼들은 모조리 참수시켜버려야 돼. 누군가 중얼거리면서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의 방향이 어디로 향했는지는 쳐다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속이 메스꺼렸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어이, 괜찮은 거야? 얼굴빛이 영 안 좋아 보이는데? 지하철이었는데. 무슨 개소리야? 그래, 여긴 여전히 전쟁터야. 그레고르가 비틀거리면서 습관적으로 담배를 찾는 듯 주머니를 뒤적이다 곧 멈췄다. 그도 나도 수감자 모두도 눈치를 챈 것 같았다. 이제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를 붙드는 토마가 나오는 건가? 당신들 토마 씨, 대사가 슬슬 지겨워져서 그런데 우린 미치지도 않았고 누가 폭탄은 안 맞을 거야. 점점 저건데? 아니 나 살려달라고. 죽고 싶지 않아. 선언 후퇴! 죽을 힘을 다해 모두가 달리고 있지만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저 손바닥은? 추적을 끝내는 어머 손바닥은 뭐야? 다 같이 군죽행이 되겠어. 대책 없어 똑똑한 양반. 듣는 중이에요. 심상 속은 변수가 너무 다양해서 섣불리 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 이게 그 그래 아니 그레고르 꿈속이라고 고민할 것이 했지. 뭐가 있겠는가? 진정한 영웅은 어떠한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지. 이런 말 난 하는 애들이 묵사발이 제일 먼저 되어버린 묵사발 시체는 되더라. 옮길 맘이 없는데. 아, 미안 단테. 당신 보고 한 말은 아니야. 로자의 말에 대꾸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다들 입을 닫고 뛰는 거에 열중하는 것이 더 나아 보였다. 마음속. 아직도 생각 중이신가? 모르는 건 없다며. 당장의 해결책을 물어본 거라면 네, 아직 얻지 못했어요. 확실한 건 이 근방에는 황금가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단테 씨가 조금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을 테니. 장난해? 지금까지 겨우 알아낸 게 그거야? 이스클리프는 뭔가 더 쏘아붙이려는 듯 연신 민간을 꿈틀댔지만 직후 자신의 옆에 간발의 차이로 스쳐 지나간 거대 손바닥을 보고서는 말없이 속도만 올릴 뿐이었다. 그래, 주댕이 자꾸 열면 찌부밖에 더 되겠어. 일단 살아서 따지자고. 그레고르 씨? 뭐야? 왜 갑자기 멈춰? 알 것 같아. 이것이 내 세계라면. 잠시 숨을 고르던 그레고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우리들은 저 손을 피하면 안 돼. 기어이 마탱이가 가버렸냐? 그레고르, 확실한가요? 지금까지 뭐 하나 내 의지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 이건 역시 저항 자체가 무의미한 공간이라는 거겠지. 그렇다면 저항을 그만두는 게 해답일지도 몰라. 진심이냐? 다들? 별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들 지쳤다고요. 그리고 말이지, 저 손톱 말이야. 저런 무늬의 매니큐어는 흔하지 않다고. 손바닥의 주인이 그 사람이 맞다면 절대 날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레고르를 수술시킨 사람인가? 파우스트 씨, 당신 이게 내 마음의 길이랬나? 그렇다면 확실할 거야. 내 마음의 길은 이 이후로는 막다른 길일 예정이거든. 악몽도 길도 그 사람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악몽이 무슨 소리인지 그레고르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될 대로 되라지. 어느새 땅 위로 커다란 그림자가 들이오더니 내려찍기 전 우리를 움켜쥐었다. 눈앞은 새까매졌고 공중으로 뜨는 것처럼 감각이 울렁거렸다. 모두가 어지러워하는 동안 나와 파우스트만이 땅 위에 곳곳이 서 있었다. 눈앞의 전장이 익숙한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다. 단테, 이 격리실압, 여태까지 만난 것들과는 다른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런 것 같은데. 아, 이게? 네. 황금가지가 뿌리내린 환상체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레고르 씨, 버스로 돌아가면 카론한테 지도 보는 법을 알려줘도 될까요? 그래. 카론이 좋아할 거야. 그럴 리가요. 싱클레어는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대답하곤 헛구역질을 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좋은 거네요. 유리도 합류인가? 사과의 몸통이 부서지고 날뛰던 과실은 잠잠해졌어. 정말 황금가지가 저 안에 있을까?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유리가 말했어. 벌레팔을 가진 수감자는 무언가 안절부절한 모양이야. 자신도 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 위험하게 왜 네가 가? 너는 다시 살리지도 못하는데. 유리 혼자 저 안으로 보낼 수는 없어. 어떤 수감자가 유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매우 높음? 그레고르 수감자는 도망쳤지만 같이 간 유리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과욕은 순식간에 녹아서 새로운 몸통을 만들었어. 아, 이거 봐! 너무 죄책감 가지지는 마. 2명보단 1명이 낫잖아. 이게 뭔 개소리야. 황금빛의 사과가 새로운 몸통을 만들었다. 환상체는 유리를 한 입에 집어삼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니 그니까 왜 유리도 왜 돌아가면 카론에게 진짜. 그레고르는 아무런 말 없이 눈앞의 환상체를 향한 공격을 계속했다. 사과의 껍질을 가르면 마치 그 안에 온전한 유리를 구할 수 있을 것처럼. 유리도 이렇게 합류하는 건가 했는데 구더기들이 소리 없는 비밀. 아이씨, 나 이거 달달한 거 먹으려고 이거 꺼냈는데 그 너머로 보이는 건 황금빛으로 물결치는 빛이다. 저건 황금가지? 가까이 가려고 발을 내딛는 그때 사과가 요동친다. 저 혹시 림버스 컴퍼니에서 오신 분들 맞나요? 유리? 괜찮은 거야? 눈앞에서 삼켜진 걸 똑똑히 보았는데도 다급한 물음이 튀어나온다. 버스로 돌아가면 카론한테 알려줘도 될까요? 이거 그거잖아.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거. 괜히 마음 약해져가지고서는 공격 못하게 해놓고서는 지가 기습 공격하려고 일부러. 그리고 로자가 마음에 들어했던 분홍 머리 색깔의 머리카락이 보인다. 개새끼야! 유리의 얼굴이 그레고르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똑바른 자세로. 하지만 유리는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구부정한 상태였다. 죽은 동료의 무게까지 짊어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살아남은 자의 몫인 양. 그렇기에 나는 그에게 말할 수 있다. 저건 유리가 아니야, 그레고르. 그래,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 그레고르가 당당히 긍정한다.
곧이어 그레고르의 팔이 기다랗게 뻗으며 유리를 향해 돌진한다. 그리고는 머지않아 멈춘다. 죽고 싶지 않았어요. 이러면 어떡해. 야! 배언해, 그레고르. 이것이 관리자가 취해야 할 모범 행동인지도 모른다. 그 누구도 죽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그레고르를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나는 외쳐야만 했다. 배언해! 저는 죽기 싫어요. 이건 해충의 팔은 시민의 목을 관통하기 직전에 멈췄다. 있는 힘껏 잡아당기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살려주세요. 저는 있는 대로 다 드릴게요. 여자를 놔줘. 아니면 대응 공격을 하겠다. 내 팔을 잘라줘. 어서! 다시 말한다. 놔주지 않으면 달라고. 잘려나간 팔이 바닥에 떨어지자 헐떡거리며 시민이 벽에 스르르 주저앉는다. 하지만 잘린 부위엔 경련과 함께 다시 팔이 재생되기 괜찮으십니까? 시작한다.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안 돼. 아까의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듯 재생된 팔은 다시 앞을 향해 맹렬히 뻗어나간다. 그레고르 과장님,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지 마. 난 내가 원해서 참전한 것도 아니야. 그럼 난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게 죄예요? 그냥 살아가 제발. 우리가 대인 원해서 이 성우님 비극 속에 떨어진 거 아니잖아. 대인이 좀 더 입체적인 캐릭터였으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끝에 끝에서 결실을 목전에 두고 멈추다니 실로 개탄스럽군. 뭐 우리야 좋지. 잡지 않은 기회는 유찰될 뿐이야. 유리의 목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레고르가 베어낸 것은 아니었다. 유리의 입이 벌려지더니 무언가 힘겹게 뱉는다. 환하게 빛나는 황금색 나무가지였다. 가지를 찾고 있었니? 뭐야? 당신 생각보단 좀 작다. 그치? 난 헤르만이라고 해.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가 필요하고 너희는 가지를 찾을 수 있고 너희는 죽지 않지만 우린 너희를 죽일 거니까. 헤르만이 바닥에 놓인 유리의 머리통을 발로 툭툭 친다. 물론 지금은 말고 황금 가지는 우리 쪽에서 안전하게 수거해 갈게. 구보, 나의 벗. 이것이 그대가 선택한 길이오. 맞아. 이젠 몇 안 남았지. 오랜만이네, 형. 어? 네 옷에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 알고 있어? 지금 꼴을 가족들이 봤어야 했는데. 아주 만남의 광장이로군. 내가 준 선물은 잘 간직하고 있어, 아들? 고작 이런 꼬락서니가 되라고 준 건 아니었는데. 바란 적 없어. 한 번. 아까 수술시키고 했던 게 자기 엄마였어? 친엄마 아니겠지. 에이. 그래도 포장지는 마저 뜯어야지. 고작 그 능력이 내가 준 전부가 아니거든. 자, 인사는 여기까지. 가완이라는 자가 박수를 두 번 쳤고 시야는 까맣게 물들었다. 기나긴 악몽을 꾸고 일어난 새벽처럼. 시간이 지난 후 쉬운 임무라고 생각했는데 눈앞에서 황금가지를 빼앗기고 당당히도 복귀했군. 이 아저씨가? 자기는 차 안에서 계속 있었으면서? 나의 과대평가였나? 파우스터 씨, 변명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지. 불멸만이 해답은 아니더군요. 당신은 할 말이 없습니까, 딴테? 황금가지를 노리는 다른 체력이 있었어. 당신은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말하지 않은 거야? 황금가지를 노리고 왔던 다른 세력에 대해 물어보네요. 파우스트는 담담하게 내 말을 베르길리스에게 전달했다. 설마
내게 책임을 묻는 겁니까? 아니 본인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아저씨. 되묻죠, 단테. 아무런 위협 세력이 없는 곳에 12이나 되는 자들을 내려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12명이 갔는데 이렇게 된 건 조금 문제가 있긴 하다. 해결사까지 추가로 고용해가면서 말이지. 됐어, 관리자 양반. 그건 내 탓이야. 책망하려면 나에게. 걸작이군. 만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전우의 냄새를 풍기는지. 뭐 피차 한 배에 묶인 자들끼리 감싸주는 게 나쁘다고 하진 않겠지만 치부를 감싸주는 게 무능함을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진 않아줬으면 좋겠어. 연락이 왔습니다. 애프터 팀의 특별작전 사과가 지하로 진입, 작전을 수행한다고 하네요. 그래, 그래야겠지. 남은 애고와 환상체라도 회수해야 할 테니. 정작 중요한 정수는 이렇지만 말이야. 뒤끝이 길군. 전장에서 실패는 의뢰 있는 법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다시 작전을 세워 재투입을 할 뿐이지. 일장에서는 길수 오빠 안 좋아했어. 하다 보니 좋아진 거야. 아 그래? 나 첫인상 들어온 애들은 끝까지 더럽던데. 첫 작전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가? 관리자님은 첫 지휘라고는 믿을 수 없는 성과를 보여주었다만. 아 얘는 뭔가 애가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야. 이쯤 해두지. 뭐 아주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베르길리스와 파우스트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걸 꼬치꼬치 캐물을 체력도 정신력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 버스 안은 굳은 피와 살점으로 섞인 피비린내가 가득한데도 아무도 차창을 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누구도 얼룩진 옷을 갈아입을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그저 침묵을 곱씹으며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레고르는 그 중에서도 침통한 표정으로 차창을 틀어지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몸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창문에 버스의 앞 창문 근처에 매달아 놓았다. 아, 방독면 설마? 벌레 양반, 메피의 머리에 뭘 매단 거야? 유품, 두 사람의 유품이다. 딱 유리시만한 여동생이 있었거든. 아, 그래서 그냥 그랬었다고. 이제 지도 보는 법 누가 알려주냐고요? 그 싱클레어인가? 걔가 이제 대가리 뽀개지겠지. 애탄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이스마엘도 숨죽여 오는 싱클레어도 못마땅한 한숨을 쉬는 로자도 말을 아끼고 있었으니까. 결혼 시야에 방해가 되진 않겠나? 응, 카루는 괜찮아. 그래, 출발하지. 부릉부릉. 버스는 느릿하게 진동하며 나아갔고 차창에 매달린 방독면은 마치 무언가의 장식처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아, 이건 또 뭐야? 어? 대인 성우님이 부른 거야? 아 진짜? 미쳤나봐. 이거 대인 성우님이 부른 거예요? 사장까지만 먹어봐. 아, 사장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사장까지 일단 가보래. 근데 그래놀라가 아니라 그레고르도 좋은데 약간 살짝
아, 미안해. 미안해. 폭로 성우님이 김심 성우님인데, 맞아요. 약간 싱클레어도 좋아. 싱클레어도 뭔가 뒤에 가서 약간 저거 하면은 폭로가 8장이거든요. 8장까지 가야 되겠네. 힘드네. 병아리. 네. 여기는 그냥 얼굴을 파묻고 거의 우는디? 랑자 버려? 카지아 버려? 아니 슬슬 할게요. 뭐야 백인수 씨 왜 이렇게 갑자기 늙어 보여? 수감자들 데리고 다니느라 늙은 거야. 근데 애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는 늙을만해. 뒤에 더 없어요? 스킵해도 되는 거야?